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우리 시장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사실 뭐 시세는 크게 볼 건 없어서요. 어제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 그냥 지표 몇 개만 볼게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14를 나타내고 공포 탐욕 지수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들이고 마켓캡은 0.3% 가량 하락을 해줬습니다. XRP 쪽에 관해서 약간의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어서 그것도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도 하나하나 보시죠. 일단은 호재 뉴스가 될 수 있겠어요. 블랙록이 SEC의 가상자산 TF팀과 회동을 하면서 현물 ETF에 관한 또 시장 가능성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미국 SEC 가상자산 TF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됐었을 때 나왔던 그런 기사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사인데 그때도 요런 행보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물 ETF 승인이 이제 가까워졌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요. 요게 이제 관련해서 블랙록과 SEC 크립토 태스크포스 미팅이라고 하는 그 문서 자료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 SEC가 TF팀이 생겼잖아요. 그 TF팀과 이제 블랙록과 미팅을 가졌다. 근데 이제 뭔가를 출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래서 새로운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이 머지않았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네이트 제라시 미국 ETF 스토어 최고 경영자가 블랙록이 이번 주 초에 SEC랑 회동을 가졌고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과 상한 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전했고요. 사실 블랙록이 지금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다 이런 소식이 뚜렷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비트와이즈나 그레이스케일 뭐 이런 운용사들은 현물 ETF 신청에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뭐 얼마 전에 XRP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블랙록이랑 이제 협업을 했냐, 그러니까 뭐 논의를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뭐 뉘앙스를 풍겼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확히 어떤 ETF를 출시할 건지까지는 아직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뭐 그 다음 타자다라고 한다면 뭐 XRP 솔라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시가총액 큰 것들로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과 ETF의 결합 상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장에 알트코인을 이제 올려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미국의 무역 적자, 무역 수지가 1227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수치죠. 그래서 상무부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1227억 달러로 이제 집계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고 적자폭만 놓고 본다면은 전월 대비해서는 줄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3월달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는 이제 대미흑자를 나타냈고 그게 500억 원이 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만큼 좀 적자 규모가 다른 나라 것까지 함께 집계를 했겠지만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강경한 이런 상호 관세에 관한 의견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출이 이제 3.22% 늘었고 수입은 좀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1월 달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트럼프가 조금 더 이 관세에 관해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이 또 시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2기 행정부가 고율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 미국의 기업들이 재고 확보 차원에서 수입을 일단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적자의 이제 폭으로 나타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가격이 오를 것이야라고 하면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의 행동이 미국 기업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세가 실제로 포함되기 이전에 빨리 이제 물품을 조달을 해야겠다 이런 또 심리가 들어오면서 그 수입량이 확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무역 적자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관세 쇼크인데 달러가 급락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 불신 요런 이제 한국경제 기사가 나와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장이 이
S&P 지수가 4.8%, 나스닥이 6%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에. 근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급락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라고 하고요. 시장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대피를 하고 있는데 관세로 인한 충격이 얼마나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달러도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경제 이상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통상 우리가 안전자산을 찾을 때는 미국 달러화로 이제 달려가고 있지만 이번 충격의 진원지가 미국이다 보니 미국 달러화 가치가 되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1.67% 하락을 했고요. 2022년 이후 1일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JP모건의 이제 투자전략본부장은 그레이의 50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주식시장은 이제 기소, 체포, 추방될 수 없고 협박, 위협, 괴롭힘을 당할 수 없고 수익, 성장, 안정성, 유동성, 법치주의 등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는 최고의 투표 기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에 관련해서 달러 표기 자산에 대한 자신감 상실을 반영을 하고 트럼프의 100일에 대한 시장에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이제 트럼프가 이제 100일 취임되고 100일 돼서 그 증시낙폭이 전 정부 대비해서도 엄청 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트럼프 자체가 이 달러화에 관한 이 달러에 관한 가치 자체도 떨어뜨리고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시 이상 현상이 계속 이제 나왔어요. 그 전에는 이제 나스닥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막 이런 게 나오다가 이제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알려져 있는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시장에 계속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서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문서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SEC 소송에 이제 돌발 긴급 요청서가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SEC와 또 리플 간의 소송에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고요. 이 증거 같은 경우에는 저스틴 W. 키너라는 인물이요. 미국 국민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키너는 최근에 SEC로부터 미등록 페니 주식 거래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제소된 인물이다라고 전했는데 이 본인이 그러니까 SEC와 리플과의 소송 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증거물을 제출했다고 했어요. 이 증거거든요. 이게 하위 테스트 관련해서 이게 증거물은 아니고 하위 테스트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은 저스틴 W. 키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제출한 거예요. 전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문서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스틴 W. 키너라는 인물이 SEC와 리플 간의 소송에 관련해서 미국 국민의 자유를 위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다라면서 긴급 요청서를 본인이 이제 제출을 했고 이 해당 서류에는 구체적인 증거 내용이 담기진 않았고요. 키너가 수집한 실물 투자 계약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상태만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 내에서는 그 증거가 이제 나온 건 아니고 그 증거를 같이 제출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키너라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C로부터 이제 제소가 됐던 인물인데요. 법원으로부터 $1,000만 이상을 납부하는 명령을 받은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떤 거고 이제 리플, XRP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는 아직은 이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저도 속보로 가지고 온 거라서 그래서 그 가능성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XRP가 리플이 이제 그 SEC가 소송을 이제 철회했다라는 소식만 이제 전해졌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 결과가 뚜렷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지금 뭐 조율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시장에 나온 내용은 뭐 벌금을 좀 줄였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완전 소송이 끝났다라고는 지금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업계에서는. 그래가지고 향후에 무슨 변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 인물이 이런 문서를 발표를 했던 부분들도 시장에서 어떤 변수로 다가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어느 정도의 포인트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은 같이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련한 발언을 같이 팩트 체크를 해보면서 이게 트럼프의 의도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이제 나온 바로는 이제 뭐 국가별로 이제 관세를 매겼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상호 관세 이야기는 여러분도 시장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한국의 25%, 중국의 34%, EU의 20%, 일본의 24% 적용을 했는데 캐나다의 유제품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일부 유제품에 250%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캐나다가 수입하는 미국산 유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기 때도 이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캐나다가 유제품 시장을 미국에 개방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할당량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무관세로 수입을 했는데 이 쿼터를 초과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 때도 우리랑 FTA를 맺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지금은 아무 효과가 없을 정도로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캐나다 무역 적자가 연간 293조에 달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법이 진짜 엉터리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부과한 관세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틀린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중국에 부과한 관세 비용 대부분이 미국인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비용을 미국의 소비자에게 전가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그 바들이 사실은 이제 수치적으로 따지고 봤었을 땐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요. 그래서 그의 계산법에 관해서 시장의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왜 이렇게 관세에 집착을 하느냐.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사실 실제로 이제 미국이 무역 적자인 거는 맞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약 중에는 소득세 폐지의 공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폐지를 하고 소득세를 줄여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지금 부채가 많고 세금을 좀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동안 너무 많은 이제 관세 혜택을 줬던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적자가 생겼고 들여오는 물품에 관한 세금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세금에 관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트럼프의 주장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미국 국민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을 줄이는 방안 중에 하나로도 이제 관세를 좀 채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하게 되죠.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밉지만은 않겠구나. 물론 이제 증시를 폭락시키는 그런 요인은 있지만 그래서 사실상 본인이 이제 주장하는 건 법인세 폐지, 소득세 폐지 이런 것들인데 미국이 지금 관세를 너무 용이하게 다른 국가들한테 용이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미국은 이전에 이렇게 무역에 관한 관세를 파격적으로 할인해주지 않았을 때는 정말 이제 돈이 많았던 국가였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막상 취임을 해보고 나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의 국가 빚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 조 바이든을 대놓고 비판했죠. 그냥 약간 나무늘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잠만 자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도 약간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긴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이제 미국을 위한 일은 맞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러기에 이제 주변국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그게 이제 피해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의견에 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처음에 미워하다가 이제는 이제 펼쳐진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제 좀 이해하려고 하는 시선들이 조금씩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련한 내용을 많이 찾아보니까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줄이는 것을 좀 줄이고 그걸 이제 관세로 좀 충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나라빚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갚으려고 하는 움직임. 반도체 그 칩스법도 그걸 폐지하고 그 부채를 갚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나라빚 해결을 위한 많은 이제 행동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취임된 이후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서 국채금리 수익률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같은 알고리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에 관해서는 물론 협상 카드가 있겠지만은 엄청 많이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또 시장 의견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협상이 하면은 이제 코인 다시 올라갈 거고 좋아질 거야라고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시장에서 전략을 잡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뭐 시장은 사실 전반적으로 좀 심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릴 내용들도 막 뚜렷하게 크게 많지는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시장의 다양한 견해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야기 또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야기는 너무 짧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해주세요. 부족하면 제가 채울게요. 아니 저기 그게 아니라 네.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짧다. 제가 얘기하는 게요? 네. 약간 인사처럼 하시네요. 너무 짧으신데 왜 이렇게 짧으십니까? 이야기가.
저요? 아니 뭐 네. 다 제 얘기 듣지도 않으시고 다 들었어요. 그 아니, 다른 관세 얘기가 그러니까 다른 관세 얘기에 관해서 약간 그-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 아니 한번.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관세 얘기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약간 저는 관세 얘기에서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네,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그런 빚을 갚는 생각도 좀 있지만 일단은 표를 모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누구 있어요. 표를 모아요? 지지세를 표를 모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어떤 관세를 받는 것보다 일단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미국으로 오게 해서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리쇼링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많은 것 그런 같아요. 시선이 있을 수 있죠. 예, 충분히. 일단 일자리나 일단 기본적으로 공장을 다 이쪽으로 다 모으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싶은 왜냐하면 이게 관세를 모든 공장을 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에 관한 거면 애플이나 그런 자기네 공장까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애플이나 이런 것까지 다 때리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 자국의 기업까지 다 때리면 안 되거든요. 자국 기업까지 다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애플이 지금 엄청 급락했어요. 예, 애플이 급락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애플 아이폰을 이제 다음에 사면 이제 이게 지금의 한 0.5배 정도 높아질 거라고 그래요. 아이폰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뭐 $3,000가 될지도 모른다고 막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팀 쿡이 되게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원래 이제 뭐 상당수의 어떤 많은 부품들을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중국에 많은 부품들을 제작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바이든 정부 때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게 뭐냐면 상당수의 공장들을 많이 이전을 시켰어요. 중국에 있던 공장들 많이 이전시켰는데 트럼프가 그런 노력을 다 무산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으로 공장을 많이 옮겼는데 베트남이 엄청 때려버렸어요. 지금 엄청 때렸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다 무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다 무산됐고 다 미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으로 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TSMC가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지었잖아요. 근데 미국의 노동자들이 상당히 미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좋은 노동자들이 없어요. 양질의 노동자가 없습니다. 많이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비싼 데다가 좋은 노동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된 노동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꼭 좋지만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늘 얘기하는 부분들이 좋지만은 않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꼭 정의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 게 일단 그게 표를 모으기 위한 게 일단 큽니다. 왜냐하면 지지세를 하기 위하고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본인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다음 세대에 대한 표나 이런 것들이 좀 결집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분은 돈도 돈이지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결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적인 거나 퍼포먼스나 쇼적인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위에 사시는 분하고 아래 사시는 분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잘 모르십니다. 이분은 아래 사람이 어려운 사람. 몰라요. 아랫물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게 아시면 그렇게 이민자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교육제대 뭐 오늘도 하버드에 90억 달러 이걸 자꾸 하는데 그런 거나 최근에 삭감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그렇게 닦아낼 수가 없어요. 엄청 삭감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줄이는 거를 보면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써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스페이스X랑 계약을 할 때 보면 그렇게 막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산을 막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막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지 않으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신 것 같고 제가 볼 때 지지층 결정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